혼이 깨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발 아래 땅이 힘차게 고동치고 바람은 오래된 시대의 이야기를 실어옵니다. 하늘이 불가능한 색으로 타오르고 침묵이 너무 깊어 말을 거는 듯한 곳, 자연이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숨쉬고 들리고 느껴지는 구석진 곳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품은 정글에서 하늘에 닿는 산맥까지 오늘 우리는 마치 기적처럼 펼쳐진 풍경을 따라 라틴 아메리카의 가장 놀라운 자연의 경이로움을 여행합니다. 매년 겨우 반 그램밖에 되지 않는 한 생물이 동물계에서 가장 긴 이주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모나르카 나비는 캐나다에서 멕시코 미초아칸과 멕시코주에 있는 오야멜 숲까지 4.0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합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도착한 나비들 중 어느 누구도 이 여정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몇 달 전 떠난 나비들의 증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방향 감각은 아직 과학으로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신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생물권 보존 지역에서는 나무들이 마치 나비로 숨쉬는 듯한 장관이 펼쳐집니다. 추운 날씨에는 나비들이 잠들고 햇살이 비치는 날에는 주황색 소용돌이를 그리며 날아다녀 숲을 환하게 밝힙니다. 어떤 나비들은 몇 주밖에 살지 못하고 또 어떤 나비들은 최대 8달까지 살아남아 그 순환을 마무리합니다. 이 경이로운 장면은 매년 11월에서 3월 사이에 펼쳐지며 이를 직접 목격하는 것은 마치 꿈속에 들어간 듯한 경험입니다. 깨지기 쉽고 신성하며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꿈 말입니다. 5가지 세계 강, 혹은 천국에서 흘러나온 강으로 알려진 카뇨 크리스탈레스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자연의 경이입니다. 1년 중 몇 달 동안 이 강의 강바닥은 마카레니아 클라비게라라는 수생식물 덕분에 강렬한 색채로 물들게 됩니다.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그리고 검은색이 꿈에서나 볼 법한 생생한 팔레트처럼 어우러지며 흐릅니다. 이 놀라운 현상은 콜롬비아의 시에라데 라 마카레나 국립자연공원에서 일어나며 그곳은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지닌 보호구역입니다. 카뇨 크리스탈레스는 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보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섬세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관광객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됩니다. 그 강가를 걷는다는 것은 선명한 색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며 맑은 물소리와 함께 자연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장소에 서 있는 듯한 신비한 감각을 느끼게 합니다. 물을 쏟아내는 굉음이 멈출 수 없는 자연의 힘과 어우러지는 장소를 상상해보세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국경에 위치한 이과수 폭포는 세계에서 가장 장엄한 폭포 중 하나입니다. 275개 이상의 폭포가 약 3km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엄청난 수량은 끊임없는 물안개와 마법처럼 보이는 무지개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유명하고 강력한 폭포인 악마의 목구멍은 무려 80m 아래로 떨어지며 영혼을 뒤흔드는 굉음을 냅니다. 이 자연의 낙원은 2개의 국립공원에 걸쳐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대서양 열대우림에는 투칸에서부터 제규어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생물 다양성이 살아 숨쉬며 이과수는 거칠고 거대하며 깊이 살아있는 야생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벨리즈의 블루홀, 그레이트 블루홀은 붕괴된 해저 동굴로 형성된 싱크홀이며 지름이 300m 이상, 깊이는 125m에 달합니다. 이곳은 자크 쿠스토가 처음 탐험했으며 그는 이곳을 세계 최고의 다이빙 장소 중 하나로 묘사했습니다. 맑고 투명한 물 속에서 다이버들은 아름다운 종유석 형성과 산호, 그리고 상어와 열대어를 포함한 놀라운 해양 생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남부의 중심, 세아 제랄 산맥 사이에는 장엄한 이타임베지뉴 협곡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의 높이는 최대 720m에 달하며
길이는 거의 5km에 이르는 이 협곡은 수백만 년에 걸쳐 페르디도 강이 조각해낸 압도적인 자연의 걸작입니다. 대서양 숲으로 뒤덮인 절벽에는 마치 공중에 멈춰선 듯한 물줄기를 이루는 폭포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타임베지뉴는 과라니어로 작은 돌을 의미하는데 이 거대한 자연의 경이로움에는 어울리지 않는 아이러니한 이름입니다. 이 협곡은 아파라도스다 세아 국립공원의 일부로 희귀종들의 안식처이며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연과 연결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 협곡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대지의 고대의 에너지와 강렬하게 맞닿는 경험입니다. 세노테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지하 동굴의 붕괴로 형성된 천연 담수 우물입니다. 이 맑고 투명한 오아시스는 고대 마야인들에게 신성한 장소였으며 그들은 세노테를 지하 세계로 통하는 문이자 생명의 원천으로 여겼습니다. 세노테를 탐험하는 것은 마법 같은 세계에 몸을 담그는 것과 같습니다. 터키 생물은 종유석과 석순을 비추고 맑은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들과 깊고 고요한 침묵이 명상을 부릅니다. 각 세노테는 저마다의 개성을 지니고 있어 어두운 신비의 동굴부터 정글로 둘러싸인 열린 천연 수영장까지 다양합니다. 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세노테는 이 지역의 식수 공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노테를 방문하는 것은 자연과 역사, 그리고 지하 깊은 곳에서 아직도 살아 숨쉬는 유산과 연결되는 경험입니다. 해발 3.800m가 넘는 고도에 위치한 볼리비아와 페루 국경 사이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항해 가능한 호수인 티티카카 호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과 하나 된 듯한 그 물은 고대 전설과 케추아, 아이마라 같은 토착민들의 살아있는 전통을 품고 있습니다. 이곳의 투토라, 갈대, 로만든, 우로스에 떠다니는 섬들은 인간의 독창성과 자연과의 연결을 증명하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티티카카 호수는 거대한 물의 거인일 뿐 아니라 독특한 생물과 숨막히는 풍경이 공존하는 중요한 생태계이기도 합니다. 호숫가를 걷는다는 것은 시간이 멈춘 듯한 평온함을 느끼는 일이며 남미에서 가장 신비로운 거울 같은 물 위에 새로운 이야기가 매일 새겨지는 아름다운 새벽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태평양에 위치한 화산군도로 진화의 진정한 실험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거대한 거북이, 파란발 부비새, 바다 이구아나와 같은 독특한 종들이 자연의 균형 속에서 공존하며 찰스 다윈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각 섬은 고유한 생태계를 지니고 있으며 하얀 모래사장부터 검은 용암 평원까지 다양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섬을 둘러싼 바닷물은 망치상어부터 장난기 많은 바다사자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해양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유네스코가 보호하는 이 천국은 보전과 생물 다양성의 세계적 상징입니다. 갈라파고스를 방문하는 것은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며 자연이 그 자체의 비밀을 모든 생물과 구석구석을 통해 속삭이는 듯한 경험입니다. 브라질 북동부 마라냥 주에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풍경, 렌소이스 마라냥세스가 펼쳐집니다. 언뜻 보면 끝없이 펼쳐진 흰모래 언덕 같지만 진정한 마법은 비가 오는 계절에 모래 언덕 사이사이에 생기는 투명한 호수들에 있습니다. 짙은 푸른색의 이 자연 풀장은 모래와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다양한 새들과 지역 동물을 불러 모읍니다. 국립공원인 이곳은 사막과 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눈부신 오아시스이며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이 광경은 모래와 물의 꿈속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페루 안데스 고원,
구름과 가파른 산들 사이에는 시간을 초월한 잉카의 도시 마추픽추가 있습니다. 15세기에 건설된 이 고고학 유적지는 고대의 기술과 지혜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 역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무성한 정글로 둘러싸인 마추픽추는 숨막히는 경관과 신비로운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단순한 폐허가 아니라 모든 돌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모든 길은 깊은 사색으로 이끕니다. 이 세계적 아이콘은 남미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운 과거와 연결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꼭 방문해야 할 성지입니다.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걸쳐 있는 소노라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생태계를 지닌 사막 중 하나입니다. 언뜻 보면 메마르고 건조한 풍경 같지만 실제로는 놀라운 생명 다양성을 품고 있습니다. 거대한 사과로 선인장, 독특한 새들, 파충류와 작은 포유류들이 이 극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노라의 밤은 특히 마법 같아서 거의 완전한 어둠 속에 별들이 빛나며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이곳에서 자연은 동시에 강인함과 연약함을 드러내며 매일 아침마다 사구, 바위, 강인한 식물 위에 다양한 풍경을 그려냅니다. 사막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균형 잡힌 생명의 공간임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몬테 로라이마는 지구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지질학적 형성물 중 하나입니다. 이 태프이 수직 절벽과 평평한 정상으로 이루어진 고원은 베네수엘라, 브라질, 가이아나 국경에 걸쳐 높이 2,800m 이상 솟아 있습니다. 가파른 절벽은 마치 자연의 성벽처럼 보이며 정상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생태계와 종들이 서식합니다. 몬테 로라이마는 소설 잃어버린 세계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페루의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 마치 신기루처럼 현실로 나타난 오아시스 와카치나가 있습니다. 거대한 황금빛 모래 언덕에 둘러싸인 이 작은 천연 호수는 광활한 건조함과는 놀라운 대조를 이루며 생명과 신선함의 안식처입니다. 와카치나는 잔잔한 물과 평화로운 분위기로 유명하지만 샌드보드와 빠르게 모래 언덕을 누비는 버기카 체험 같은 모험 스포츠의 짜릿함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오아시스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자연과 지역 문화가 어우러진 곳이며 매일 저녁 하늘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이는 장소입니다. 파타고니아는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에 펼쳐진 광활한 지역으로 자연이 가장 극단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페리토 모레노 같은 거대한 빙하가 푸른 터커이즈빛 호수로 쏟아져 내리며 눈 덮인 봉우리와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 숨 막히는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지역은 안데스 콘도르와 과나코 같은 상징적인 동물들의 서식지이며 하늘은 바람의 고요함과 얼음이 부서지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파타고니아는 또한 전설과 원주민, 탐험가들의 땅으로 모든 구석이 자연이 선사하는 광대함과 고독 속에 빠져들게 초대합니다. 모험가와 꿈꾸는 이들에게 똑같이 완벽한 천국입니다. 여기 볼리비아 고원지대 해발 3,600m 이상의 고도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사막 우유니 소금사막이 있습니다. 1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광활한 면적에 하얗고 빛나는 지표면이 시야가 닿는 한 끝없이 펼쳐져 거대한 거울처럼 하늘을 반사합니다.
우기에는 이 소금 사막이 완벽한 자연 거울로 변해 시간과 공간을 멈춘 듯한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곳은 지질학적 경이일 뿐만 아니라 현대기술의 필수적인 리튬의 중요한 저장소이기도 합니다. 우윤히 소금 사막을 탐험하는 것은 초현실적인 풍경 속을 걷는 경험이며 인식을 뛰어넘는 깊은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아타카마 사막 한가운데 달의 계곡은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듯한 풍경을 자아냅니다. 기암괴석과 모래언덕, 소금 평야가 어우러져 달 표면 같은 경관을 만들며 빛에 따라 색이 변해 황토색에서부터 해질녘의 파란색과 분홍빛까지 펼쳐집니다. 이 지역은 연간 강우량이 거의 없는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고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달의 계곡은 고요함과 가장 순수한 자연과의 연결을 찾는 이들에게 사랑받는 여행지입니다. 그곳의 산책로는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을 탐험하고 감상하도록 초대하며 지구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의 외계 같은 체험을 선사합니다. 칠색 산으로도 알려진 비니쿤카는 페루에서 가장 인상적인 자연의 경이 중 하나입니다. 해발 5.000m가 넘는 이 산은 수백만 년에 걸친 광물 퇴적으로 인해 빨강, 분홍, 초록, 노랑 등 놀라운 색채를 자랑합니다. 높은 고도와 기후 때문에 등반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자연의 손길이 그린 듯한 초현실적인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비니쿤카는 안데스의 지질학적, 문화적 풍요를 상징하는 장소로 모험과 사색, 순수한 아름다움에 대한 경이로움을 초대하는 곳입니다. 파리쿠틴 화산은 20세기 가장 특별한 자연현상 중 하나입니다. 1943년 옥수수밭 한가운데에서 태어나 단 9년 만에 400m가 넘는 높이에 이르렀습니다. 멕시코 미초아칸주에 위치한 파리쿠틴은 사람들 눈앞에서 자란 화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분화 과정은 전 세계 과학자들과 호기심 많은 사람들에 의해 실시간으로 관찰되어 화산학의 자연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방문객들은 화산 분화구까지 올라가 굳어진 용암층을 관찰하고 대지의 힘을 느끼며 달의 풍경을 연상시키는 광경 속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구의 끊임없는 역동성을 보여주는 자연의 기념비입니다. 페루 남부의 건조한 팜파스 지역에는 신비로운 나스카 선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상 그림들은 하늘에서만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1000년 이상 전에 나스카 문화에 의해 그려진 이 형상들은 동물, 식물, 기하학적 형태를 나타내며 세대를 거쳐 고고학자와 여행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왔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왜 만들어졌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일부 이론은 종교의식이나 천문 지도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베네수엘라 깊은 정글 속에 위치한 살토 앙헬은 거의 1.000m 높이에서 떨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입니다. 이 인상적인 폭포는 카나이마 국립공원에 있으며 1933년에 이를 발견한 미국 조종사 짐이 앙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콜롬비아 커피 산지 한복판에 자리한 코코라 계곡은 자연과 전설의 안식처입니다. 푸른 언덕 위로는 콜롬비아의 국가 나무이자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야자수인 왁스 야자가 우뚝 서 있으며 높이는 60m를 넘기도 합니다. 이 계곡은 안데스 콘도르와 긴 꼬리 벌새 같은 독특한 종들의 서식지이자 생물 다양성의 성소입니다. 계곡의 산책로를 걷는 것은 안개가 산을 감싸고 강물이 식생 사이를 구불구불 흐르는 거의 마법 같은 풍경 속에 빠져드는 경험입니다. 코코라 계곡은 단순한 자연의 낙원이 아니라 콜롬비아의 자부심과 생태적 풍요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안데스 산맥에 솟아있는 아콩카과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고 아시아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로 해발 6,959m에 달합니다. 아르헨티나에 위치한 이 산은 전 세계 등산가와 모험가들에게 도전의 상징입니다. 돌의 파수꾼을 의미하는 케추아어 이름처럼 그 위험 있는 모습은 사막 같은 풍경과 주변 경로를 지배합니다. 아콩카과는 단순한 바위와 얼음의 거인이 아니라 힘과 인내, 그리고 자연의 극한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매 등반은 희생과 극복의 여정이며 희박한 공기와 장엄함이 함께하는 환경 속에서 그 위대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침보라소산은 해발 6,263m로 에콰도르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안데스 산맥에 잠들어 있는 거인입니다. 이 화산이 특별한 이유는 지구가 약간 납작한 타원체 형태이기 때문에 그 정상은 지구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으로 에베레스트 산보다 태양에 더 가까운 곳입니다. 판타날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습지 지역으로 주로 브라질에 걸쳐 있지만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에도 일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생태계는 계절에 따라 물이 차는 석호, 강, 늪지, 사바나가 어우러진 모자이크로 엄청난 다양성의 생물들이 서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제규어, 카이만, 아나콘다부터 투이유이와 같은 이국적인 새들까지 판타날은 자연과 야생동물 사진 애호가들에게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계절에 따라 변하는 이 풍경은 물과 생명의 영원한 순환을 반영하며 곳곳이 생물 다양성과 생태적 균형에 자연스러운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볼리비아 고원지대에 위치한 라구나 콜로라다는 얕은 물을 덮은 강렬한 붉은 색조로 눈부신 광경을 선사합니다. 이 붉은색은 여모에서 번성하는 조류와 미생물 때문이며 독특한 시각적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산과 소금 평야로 둘러싸인 이 라구는 수천 마리의 안데스 홍학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생명과 움직임을 더해줍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지구의 허파라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광활한 열대우림으로 남미 9개국에 걸쳐 60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브라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광대한 녹색의 바다는 전 지구 기후 균형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무한할 것 같은 생물 다양성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지구에 알려진 생물종 중 10종 중 1종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속에는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고양이과 동물인 웅장한 제규어가 군림하고 있습니다. 제규어는 외톨이이며 조용한 사냥꾼으로 땅에서 사냥을 하거나 나무를 쉽게 오르기도 합니다. 또한 몇 안 되는 수영을 즐기는 고양이과 동물 중 하나이며 그들의 강력한 물리는 거북이 껍질도 뚫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제규어는 단순한 힘의 상징을 넘어 아마존 원주민 문화에서 신성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숲의 가장 높은 곳에서 투칸들은 화려한 깃털과 거대한 다채로운 부리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화려하지만 크기에 비해 부리는 가볍고 기능적이며 체온을 조절하고 가느다란 가지에 열린 과일을 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새들은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씨앗을 숲 전체에 퍼뜨리는 중요한 생태 역할도 수행합니다. 나무들 사이에서 나무늘 보는 거의 최면에 걸린 듯한 느린 움직임으로 몇 미터를 이동하는데 하루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이 느림은 그들의 방어 수단으로 털에 자라는 이끼와 조류가 완벽한 위장을 만들어줍니다. 나무늘보는 극단적인 나무 생활 방식을 가진 동물로 일주일에 단 한 번만 땅에 내려와 배변하는데 이 행동은 위험하지만 그들의 생명주기에 필수적입니다. 한편 아마존 강의 어두운 물속에는 공포의 피라냐가 서식합니다. 영화에서 과장된 평판과 달리 이 물고기들은 생태계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병들거나 죽은 물고기를 먹어 강을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일부 종은 잡식성으로 물에 떨어진 과일과 씨앗도 먹습니다. 아마존은 단순한 나무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산소의 20%를 생산하고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수천 년에 걸친 지식과 아직 발견되지 않은 천연 약초,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보호하는 것은 역사와 생명, 그리고 지구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